네, 마리 혁명화 교육이지 지방으로 귀양 가서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돌아온 김영철 도발의 주역입니다. 이번에 서약서를 썼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배입니다. 네, 제일 좋은 건 도발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될 텐데요. 네, 어떤 도발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분석하십니까? 우선 보면은 김영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철이 한 달 정도 가장 더울 때 혁명화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사실 김영철 자체가 정찰 총국장 이후에 올해의 그 통전부정을 맡으면서 크게 실적이 있지도 않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통전부를 좀 그 권한을 좀 확대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영철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정찰국, 군 정찰국에서 계속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북 대화나 통전부를 통해서 남북 대화를 이끌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정찰 총국장을 맡았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그 비밀 공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는데 어쨌든 그 가장 선수 중에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일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보면 좀 걱정되는 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느 섹터든 공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타격을 미치려고 그러면 항만이나 공항에 방화를 하거나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회적으로 교환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중시설, 특히 뭐 지하철 같은 데다가 생화학 무기, 가스 살포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치적으로 혼란을 가지려고 그러면 뭐 사드 찬성하는 인물들에 대한 뭐 테러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단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정상적인 체제라면은 시도하기 힘든 일들이지만 워낙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김영철이 했었던 그 도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천안함을 비롯해서 연평도, 네. 사이버 도발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양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또 새로운 양상으로 도발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방패고 그 김영철 쪽에서는 창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는 대단히 우리가 예기치 못한 허를 찌를 수 있는 어떤 테러를 도발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우리도 좀 창조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문화교류국장이라는 자리에 난파 간첩으로 보냈던 인물을 거기에 국장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문화교류국이라는 것이 예전에 225국이라고 그래서요. 강관주라는 인물이 오랫동안 맡았던 것입니다. 그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대남 지하당을 구축하거나 조총련 관련했던 일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서 대표적 일 중 하나가 그 이선실 사건이라 그래서 1992년에 남조선 노동당 사건, 중부당 사건이 있었던데요. 그걸 했던 곳이 이제 225국이었는데 이것이 이름을 좀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문화교류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윤동철이라는 인물이 이제 국장으로 왔다는데 윤동철이라는 인물 자체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파 간첩을 했던 인물이 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를 통해서 이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이 북한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스파이들과의 어떤 교류가 있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조정해서 만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배 박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